예, 덕분에. 요번에, 예, 근데, 나라는 한 7년 동안 계속 나가봤는데, 올해 그 결정타가 역시 저는 새로운 경험을 했어요. 요번에 여행을 하면서, 예, 소매치기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하여. 고맙다는 인사를 했어,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 예. 예. 복잡한 버스에서 내리는데 뒤에서 회의하고 불러요. 내리는데 그래서 보니까 어떤 분이 여권을 주는 거야. 그래서 너무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누구 건지 모르니까 주니까 그래서 땡큐 하고 일단 받았죠. 받고 보니까 내 거였어. 그러니까 뭐냐면 바지 주머니에 있는 거를 지퍼를 이렇게 이걸 입고 갔었는데 지퍼 2개 이중으로 돼 있는데 안에 있는 걸 꺼내 보니까 지갑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여권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그런지 준 거야. 예, 그래서 굉장히 고맙잖아요. 일단은 엉겹결에 받았지만 예, 그래서 경험을 새롭게 해봤어요. 하여튼 나가서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살기가 좋아. 환경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자, 명절 때 많이 쉬었기 때문에 공백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수업을 하는데 일요일도 제가 수업을 했거든요. 특강을. 그런데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왜? 쉬었다가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어제부터 해서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다시 또 패턴을 찾아가야 됩니다. 먼저 문항을 배열하다 보니까 순서를 좀 제가 원고를 바꾸다 보니까 정답 오류가 2개가 있어요. 맨 뒷면 있죠? 뒷면에 1번의 답이 5번이에요. 1번의 답이 5번. 예, 그리고 5번 답이 2번이에요. 5번 답이 2번. 그렇게 2개만 고쳐요. 예? 1번의 답이 5번이고 5번 답이 2번이에요. 1번하고 5번만 수정하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자, 오늘 몇 개 맞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지금 까먹은 거 있을 수 있으니까 점검을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오후에 시간이 되시면 저번에 말씀드렸죠? 3시부터 한 3시간 정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1번서부터 16번까지가 한 세트다. 그래서 1번서부터 16번까지 구태여 채점을 한다면 기준으로 한다면 1번서부터 16번까지가 한 세트고 다시 17번서부터 32번까지가 두 번째 세트다. 그리고 33번서부터 40번까지는 계산에 넣지 말고 난이도를 좀 높여서 한 부분이니까 그런 식으로 오늘 점검을 해 봅니다. 하나씩 하죠. 자, 출제 기준에 맞춰서 1번하고 2번은 조세 총론이니까 세금에 대한 전체적인 걸 물어보니까 광범위하다 그랬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자, 거주자 개인 갑이 거주자 그는 대한민국 국민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병한테 뭐했다? 양도했다. 개념이 누구예요? 자, 누구로부터 취득했어요? 을로부터 누가? 갑이 부동산을 취득해서 가지고 있다가 누구한테? 병한테 뭐 했다고요? 양도. 요렇게 취득을 해서 갑이 가지고 있다가 병한테 뭐 했습니까? 양도를 했으니까 을의 입장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 갑의 입장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 병의 입장에서 볼 때 여기서는 갑의 입장에서 주로 물어본다면 얘는 부동산 뭐 했으니까? 취득했으니까 취득세에 관해서 물어볼 수 있고 그죠? 또 팔았으니까 뭐 양도소득세도
물어볼 수 있고, 얘가 가지고 있는 기간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물어볼 수도 있죠. 자, 그러면 1번. 갑이 을로부터 증여받아서 취득했어요. 뭐 받았다고요? 증여. 그럼 취득세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매매는 사실상 잔금 지급한 날 취득이에요. 근데 증여는 공짜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여는 계약일에 취득한 걸로 본다. 그죠? 상속은 상속 개시일. 증여는 줄 테니까 받을래? 물어보고 받을게요. 이렇게 승낙하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계약. 계약일에 취득했다. 그래서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맞죠?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계약일에 취득한 걸로 본다. 조금 더 들어가면 이 사람은 1번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 돼요? 계약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몇 개월, 증여니까 3개월. 일반 매매는 60일 이내 신고 납부, 상속은 6개월, 증여는 3개월. 그죠? 예, 그래서 맞고. 2번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재산세 과세 기준일 언제 6월 2일까지 뭐 안 했어요? 등기 안 했어요. 얘가 부동산 취득해놓고 6월 1일까지 뭐 안 했다고요? 등기 안 했어요. 그러면 등기부상에는 누구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여전히 을 이름으로 되어 있겠죠. 가만히 있으면 얘한테 고쳐서 나가. 그래서 얘는 변동이 있다는 사실을 뭐 해야 돼? 신고해야 돼. 재산세에서는 6월 1일 전에 부동산의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데 등기를 상대방이 안 해갔으면 매매했다는 사실을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 15일 이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재산세와 관련하여 누구? 을은 부동산을 팔았는데 갑이 등기를 안 했다. 그 사실을, 변동 사실을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 15일 이내 신고할 의무가 있다. 맞죠? 이렇게 신고를 하면 누구한테 고지서 나가요? 사실상 소유자 갑한테 고지서 나가. 신고 안 하면 을이 내야 돼. 그죠? 예. 3번 갑이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자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처음부터 고지서 나와. 그죠? 근데 납세 의무자가 선택하면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때 과세표준과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세무서장한테 뭐하면? 신고하면 그때 납세 의무가 뭐한다? 확정된다. 맞죠? 종합부동산세는 원래 고지서 발부하죠. 과세권자가 결정하면 확정돼요. 근데 납세 의무자가 선택을 해서 신고 납부하겠다 그러면 신고 납부니까 신고할 때 확정. 맞아요.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얼마? 50만 원 주고 취득했어요. 취득세는 면세점이 있죠. 아주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전체적으로 물어보니까 50만 원 이하는 취득세 안 내. 면세점. 세금을 면해주는 기준점. 그럼 취득세 안 내죠. 안 내는 건 좋은데 등기는 해야 돼. 등기하려면 원래는 취득세 내고 등기하죠. 근데 취득세를 납부할 수 없어. 그래서 등기할 때는 할 수 없이 뭐 내라? 등록, 면허세 내고 등기한다. 맞아요. 50만 원 이하는 취득세 못 내. 등기하려면 등록 면허세 내고, 중고 자동차 50만 원 주고 취득하면 취득세 안 내요. 면세점이니까. 그런데 자동차는 보험에 가입하고 운행하려면 등록해야 되잖아. 취득세 내고 등록해야 되는데 취득세를 납부할 수 없으니까 등록, 면허세 내고 등기한다. 과세 대상. 맞아요. 다음 갑은 부동산을 팔았으니까 뭐 양도에 대한 양도 차익이 없다. 매매 차익이 안 생겼죠. 그래도 뭐는 해야 돼? 예정신고는 하여야 한다. 여기서 틀렸죠. 예, 이렇게 해서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모의고사 같은 거 출판사에서 나오는 모의고사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예, 모의고사보다 이 문제가 더 어려워요. 왜? 출판사에서, 각 출판사에서는
공부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독두어야 돼. 만약에 지금 좀 난이도 있게 출제를 하면은요, 지금까지 공부한 거 뭐야? 이렇게 회의를 느끼고 탈퇴를 내버려. 예, 그러니까 그 고객 차원에 관리하기 위해서,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는 기분을 살려주기 위해서 아주 난이도를 저렴하게 아주 편하게, 예? 이렇게 해서 자신감을 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하나씩 놓친 거 있으면 점검하자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답은 5번으로 갑니다. 다음, 이번에는 국세기본법, 국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에 대한 설명.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이 부동산이 경매 처분되거나 공매 처분되면 이 부동산에 관련해서 돈 받을 사람 채권자가 많겠죠. 이 건물의 세입자들도 있을 것이고, 은행에서 대출해서 근저당 설정한 것도 있고, 개인이 돈 빌려줬으니까 저당권 등기한 것도 있고, 전세권, 임차권, 세금 안 낸 거 있죠. 이때 기본이 공매 처분하거나 경매 처분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맨 먼저 비용 가져가요. 세금보다도. 그리고 체불된 임금 있죠. 체불된 임금,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퇴직금 안 준 거, 이런 건 무조건 세금보다도 먼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금이 먼저냐, 일반 저당권이 먼저냐, 이때는 날짜 가지고 따지는 게 원칙이죠. 저당권 등기가 먼저 됐으면 저당권이 먼저고, 세금이 먼저 부과됐으면 세금이 먼저죠. 그런데 저당권 같은 채권도 먼저 갈 수 있는 세금이 있죠. 당해세. 당해세가 어떤 세금이에요? 당해세 하면 그 재산에 안 낸 세금 중에서 고지서 나오는 세금이 있죠. 그래서 어떤 게 당해세냐? 주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부동산이죠. 부동산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죠. 지지자. 그죠? 상속, 증여받은 재산의 부동산 중에서 부동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지자가 많다. 그죠?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종합, 부동산세, 그리고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자동차세, 이거거든요. 이게 당해세예요. 이런 세금은 저당권보다도 먼저 간다. 언제나.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1번 경매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해서 경매 처분했어요. 그럼 매매대금, 낙찰대금 들어오죠. 거기서 돈 받아갈 사람이 많잖아. 그때 어떤 거 먼저 줘요? 경매 처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있죠. 그게 맨 먼저야. 그래서 세금을 걷어가는 경우 국세, 세금보다 경매 절차에 들어간 뭐가? 비용이, 공익비용 이렇게도 얘기해요. 이게 뭐한다? 우선한다. 맞죠? 세금보다 비용이 먼저. 예. 다음. 근데 여기 보여. 징수하는 경우 국세는 경매 절차 비용보다 우선한다. 그러니까 틀렸죠? 세금보다 비용이 먼저라고 그랬어요. 예, 우선할 수 없다. 다음. 저당권이 먼저냐, 세금이 먼저냐, 이건 날짜 가지고 따져야죠. 이때 법정기일이 뭐예요? 세금이 부과된 날이죠. 법정기일 전에 그 얘기는 뭐가? 저당권이 더 먼저 됐다, 등기 먼저 했다 이거죠. 그러면 세금보다 기본이 뭐가? 저당권이 날짜가 빨라요. 그래서 기출문제 보면 법정기일 후에 그건 한 문제도 없어. 전부 다 뭐야? 법정기일 전에. 그죠?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참고로 법정기일이 뭔데? 신고납부세금은 신고한 날. 고지서 나오는 세금은 고지서 발송한 날. 그게 법정기일이에요. 세금은 신고납부세금은 신고한 날. 취득세는 신고하죠. 신고한 날. 고지서 나오는 세금은 고지서 뭐한 날? 발송한 날. 그걸 기준해요. 그걸 법정기일이야. 그 날짜가 되기 전에 저당권 등기 먼저 됐죠. 그럼 당연히 저당권이 먼저 가져가야 돼. 그런데 이때 그 재산 매각하여 매각대금에서 여기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재산세, 당해세죠. 예, 여기에는 우선할 수 없다. 저당권 등기가 빨리 됐어도 당해세에는 우선할 수 없어요.
근데 재산세에 우선하여 뭐한다? 징수한다. 틀렸잖아. 당해세 먼저 가져갈 수 없죠. 예, 그래서 우선할 수 없다. 저당권 등기가 빨리 됐어도 당해세에 우선할 수 없어요. 다음, 과세표준과세액을 무할 때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납세 의무자가 무할 때 신고한 때 그게 법정 기일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결정된 날, 이거는 고지서 나오는 세금이죠. 예? 그러니까 고지서 나오는 세금이 아니에요. 이거는 결정된 날이 아니라 보다 신고 납부니까 뭐한 날? 신고하는 때 납세 의무가 뭐한다? 성립하고, 법정 기일은 언제다고요? 신고한 날을 얘기한다. 그래서 틀렸어요. 자, 여기 아까 법정 기일은 신고 납부세금은 신고일, 신고한 날. 고지서 나오는 건 고지서 발송한 날. 그래서 결정된 날이 아니죠. 뭐라고요? 신고한 날을 법정 기일로 한다. 그죠? 예, 신고 납부세금이니까 뭐한 날? 신고한 날을 법정 기일로 한다. 틀렸고 4번. 사용자 재산을 매각하여 추심하여 그 매각대금 또는 추심대금에서,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재산 팔은 돈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지방세 걷어가는데 세금보다 먼저 가는 게 뭐예요? 체불된 임금, 이건 무조건 먼저 가요. 비용 다음에, 그죠? 공익비용 들어간 비용 다음에 뭐 3개월분 임금, 이거는 무엇보다 세금보다도 뭐한다? 우선한다. 맞아요. 그러면 5번은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 국세 교부 청구가 있으면 교부된 국세는 압류에 관계된 지방세보다 우선한다. 세금과 세금끼리의 우선순위는 담보가 되어 있는 게 먼저, 그리고 두 번째가 뭐한 거? 압류한 세금. 그리고 요거까지 주고 남으면 우리 세금도 달라고 하는 거 뭐 교부 청구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는 지금 교부 청구가 있는 경우 압류에 관계된 뭐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틀렸죠. 교부가 맨 마지막이야. 압류한 교부 청구하는 세금은 압류된 세금에 우선할 수 없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올바른 건 4번이 됩니다. 어려운 거예요. 제일 어려운 거. 예. 그래서 조세 총론은 전체 2문제가 출제되는데 운이 좋으면 한 문제 맞으면 대단한 거야, 그거는. 자, 둘 중에 하나 맞추면 되니까. 다음, 이번에는 이제 3번 취득세. 이거는 이제 범위가 딱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취득식이, 자,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50만 원 이하면 취득세 부과 안 하죠. 근데 50만 원 뭐 이하인 경우 제외, 그랬으니까 50만 원 초과하니까 취득세 내야죠. 그때 연부로 취득은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사실상 연부금 지급할 때마다 취득세 내죠. 5년 연부다 그러면 취득세 5번 내. 사실상 연부금 부하는 날, 지급하는 날. 맞죠? 조금 더 들어가면 마지막 연부금 지급하기 전에 등기를 하면 나머지는 등기한 날 부한 걸로 봐 취득. 또 하나는 연부 취득은요, 중간에 변동이 많아요. 마지막 연부금 주기 전에 중도의 계약을 뭐하면, 해지하면 그건 취득이 없었던 걸로 봅니다. 그럼 낸 세금은 다 환급받아. 이해가세요? 자, 다음 2번. 매립한 척하면 원시 취득이죠. 바다나 하천을 매립해서 최초로 토지를 취득하는 거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은 원래는 뭘로 가요? 공사준공 인가일에 취득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가받기 전에 사실상 뭐하고 있으면, 사용하고 있으면 이게 빠르죠? 그래서 사실상 사용일로 간다. 맞습니다. 다음, 유상하면 대표적으로 매매죠. 매매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 취득이잖아요. 근데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럴 때는 계약서로 가. 그때는 계약서상에 뭐 잔금 지급일. 그죠? 원칙은 사실상.
확인 안 되죠? 그럼 뭘로 가?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맞죠? 근데 여기서 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 가야죠. 근데 계약서에 잔금지급일이 없어. 그럴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지나면 취득. 이렇게도 간다. 다음, 건축 또는 개수 무슨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 건물 새로 지었죠. 이때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하고요, 사실상 사용일 둘 중에 어느 거든 빠른 날로 간다. 건물 지었으면은요,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나 건물 다 지었는데 사용해도 좋으냐 물어보잖아요. 근데 사용승인서 받고 사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원칙대로 하면 재미가 없지. 그죠? 그래서 사용승인서 나오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 거의 한 90%가 먼저 사용해. 그래서 둘 중에 뭐 한 날? 빠른 날로 한다. 맞죠? 예. 다음 5번 무상하면 뭐죠? 기본이 무상은 상속도 있고 증여도 있죠. 근데 무상하면 기본이 증여라니까 먼저가. 상속이라는 두 글자가 있을 때만 상속이에요. 왜? 국가가 볼 때는 상속받는 거하고 증여받는 거하고 증여가 더 많으니까 많은 게 기본이야. 그래서 무상승계 취득은 계약일에 취득한 걸로 본다. 증여니까. 증여란 말이 없어도 증여예요. 상속이란 말이 있으면 상속이고 상속이란 말이 없으면 증여니까 계약일. 다만 해당 물건을 여러분 증여만 하고 증여는 계약일에 취득이죠. 주겠다 받겠다 계약만 하고 증여를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무조건 취득한 걸로 보면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여기 계약일에 취득한 걸로 보지만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이에요. 취득일에서 가는 달 말일로부터 3개월 안에 뭐 안 하고 등기 안 하고 계약을 뭐 하면 해제했어. 그러면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그런데 취득일에서 가는 달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는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틀렸어요. 이런 규정이 있는데 세 가지가 충족돼야 돼. 뭐 안 하고 등기 안 하고 몇 개월 안에 3개월 안에 계약을 뭐 하면 해제. 그러면 근데 여기는 뭐 하고 등록했잖아요. 등기했으면 무조건 취득세 내야 돼. 등기하고 나서 계약 해제됐는데요, 취득세는 부과돼. 등기 안 하고 3개월 안에 계약을 해제했다. 이해가세요? 예. 그래서 요거 틀렸다.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래야 돼. 올바른 지문으로 가려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 유상은 언제 취득이죠? 사실상 잔금지급이 이때는 신고 납부가 며칠이에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그때는 60일 이내,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계약 등기를 안 하고 계약을 보였으면 해제했으면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데 이건 증여잖아요. 증여니까 취득일에서 가는 달 말일로부터 몇 개월? 3개월 안에. 이해가세요? 예. 그래서 신고 기한 내 등기 안 하고 계약 해제됐으면 취득한 걸로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5번이 틀렸다. 자, 이번에는 4번 갑니다. 4번 지방세 취득세 과세표준. 여러분 취득세 과세표준은 36개 시험에서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개정돼서 지금 2년째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출문제가 없어요. 개정되고 나서 출제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자주 기출문제도 없고 그러니까 풀어보지 않았단 말이죠. 자,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뭘로 한다? 가액. 여러분 취득 당시 가액은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뭐라고요 지금? 취득 당시 가액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실제로 주고받은 사실상 취득 가격. 그죠? 그리고 취득하기 전 6개월부터 취득한 날까지. 그리고 취득하고 나서 몇 개월? 후 3개월. 요 기간 안에 다른 사람들이 거래한 가격이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 시가, 인정액, 시가, 인정액. 그리고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국가가 매년 기준 가격을 정해놨죠. 시가, 표준액. 이렇게 세 가지를
취득 당시 가액이라고 해요. 그러면 1번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는 얘기는 셋 중에 하나로 한다. 그 얘기와 똑같은 말이에요. 자, 다만 이 경우 취득 당시 가액이라 나왔죠. 사실상 취득 가격 시가 인정의 시가 표준액을 말한다.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부당행위 계산은 누구랑 했을 때 특수 관계인 친인척 간의 부당행위를 하는 거예요. 타인과 타인 간에는 부당행위가 성립하지 않아요. 친인척 간에 여기서 특수관계는 항상 누구 빼고 배우자, 직계, 존비속, 부모, 자식, 부부는 빼고 얘기하는 거야. 왜?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매매는 매매가 아니라 기본이 증여로 가니까 빼고 친인척 간의 거래로 시가 인정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여러분 취득세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게 부당행위예요. 그럼 취득세 부담을 줄이려면 취득 가격을 낮추는 거죠. 다운계약서 낮췄어요. 그때 차액이 얼마?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시가 인정액의 몇 프로? 5% 이상 둘 중에 하나 해당이 되면 부당한 거래다. 누구랑? 특수 관계인과 그런 거래를 했으면 그건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때는 시가 인정액으로 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예, 맞고. 그럼 3번 부동산을 교환. 이거는 시험에서 출제가 됐어요. 34회 때 예, 출제됐어. 35회 때 부동산을 합니까? 교환. 여러분 부동산하고 내 부동산을 바꿔요. 취득 가격은 뭘 넣느냐? 가격 둘 중에 한 거? 높은 거. 그래서 취득 당시 가액은 교환을 원인으로 이전 넘겨받는 부동산의 시가 인정액과 이전 넘겨주는 부동산의 시가 인정액 중에서 한 거? 높은 걸로 취득세 부과한다. 이해가세요? 여러분 아파트하고 내 상가를 바꿔. 근데 여러분 아파트 시가 인정액이 10억이야. 내 상가는 9억이야. 이해가세요? 그럴 때는 여러분도 얼마? 10억. 나도 10억으로 가는 거예요. 금액이 무한 걸로? 높은 걸로. 다음. 그래서 맞고. 법인이 아닌 자가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취득가격 확인할 수 없으면 뭘로 가요? 시가 표준액으로 갑니다. 자, 원래는 사실상 취득가격인데 법인이 아닌 자 그러면 개인이죠.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취득가격 확인할 수 없다. 그럴 때는 시가 표준액으로 갑니다. 이때 사실상 취득가격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여기 요거 대신에 뭘로 한다? 그냥 간단하게 뭘로?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확인되지 않으면 뭘로 한다고요? 시가 표준액이죠. 그때 시가 표준액은 뭐냐? 지목을 변경한 후에 시가 표준액에서 지목을 변경하기 전에 시가 표준액을 하라? 빼라. 그걸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이와 같은 임야 요 시가 표준액이 1억이야. 근데 이걸 했어요? 지목 변경을 했어요. 뭘로? 전답으로. 그러면 전답을 했더니 토지가 시가 표준액이 1억 2천만 원이 됐다. 그럼 종전보다 했어요? 증가됐죠. 얼마? 2천만 원. 이 2천만 원이 뭐냐? 시가 표준액이요. 지목 변경에 대한 시가 표준액.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걸 누가 했으면 법인이 했으면 회사 장부에 기재가 됐으니까 그대로 인정해줘. 그래서 법인의 경우는 그냥 뭐라고 한다? 사실상 취득가격.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 그러면 끝. 맞아요? 근데 법인이 아닌 자가 그러면 누가? 개인이 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하니까 개인은. 그죠? 그런 경우는 뭘로 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그래도 되고 그걸 풀어서 얘기하면 지목을 변경한 후에 시가 표준액이 아까 얼마죠? 1억 2천만 원에서 지목을 변경하기 전에 시가 표준액 얼마? 1억을 빼. 그럼 얼마? 2천만 원으로 한다. 그 얘기는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생략하고 뭐라고? 사실상 취득가격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이렇게도 똑같은 말이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맞고 5번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 나오면 무슨 부분? 채무 부분은 뭘로 가요? 유상, 매매죠. 채무는 갚을 거니까 매매죠. 채무를 뺀 나머지가 증여예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부담부 증여 딱 나왔어요. 근데 부담부 증여 딱 나오면 무슨 부분? 채무액 부분은 뭐고? 유상. 채무 이외 부분은 증여. 그러면 유상은 뭐예요?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 사실상 취득가격이고, 증여는 시가 인정액이잖아. 가격이 이걸로 한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부담부 증여 딱 나오면 채무 부분은 유상이니까 매매니까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채무를 뺀 나머지는 증여니까 시가 인정액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담부 증여의 경우 취득한 물건의 시가 인정액에서 유상, 이건 뭐죠? 채무죠. 매매로 취득한 거로 보는 채무액 부분을 뺀 나머지 잔액은 뭐다? 무상이죠. 무상. 그죠? 채무는 갚을 거니까 유상, 거래, 채무를 제외한 부분이 무상이죠. 그런데 여기는 뺀 잔액에 대해서 유상승계 취득의 세율을 적용한다. 틀렸죠. 유상이 아니라 뭐? 무상. 무상하면 뭘로 한다는 얘기예요? 시가 인정액으로 한다. 그 얘기와 똑같은 말이죠. 자, 부담부 증여 그러면 채무 부분은 유상거래로 취득했으니까 유상취득에 대한 과세표준, 채무를 뺀 나머지는 무상. 그죠? 이렇게 해서 틀린 거 몇 번? 5번. 자, 정리하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연부로 취득할 때는 무슨 금액? 연부금액. 그리고 친인척 특수관계인과 부당한 행위를 했으면 뭘로 가요? 시가 인정액으로 한다. 증여받았으면 시가 인정액, 상속은 시가 표준액, 원시취득은 지목변경이나 간주취득 이와 같은 것은 원칙이 사실상 취득가격인데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로서 확인되지 않으면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요거. 자, 다음 이번에는 5번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 그랬죠. 여기서 중과기준세율은 2%죠. 2%를 표준세율에서 빼라.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옛날 취득세하고 옛날에 뭐 등록세가 있었는데 옛날 취득세 2%는 내지 말고 등기만 하라 이거죠. 지금 취득세는 옛날 취득세, 옛날 등록세 합쳐진 건데 그 중에서 옛날 취득세 내지 말고 옛날 취득세가 2%야. 그게 중과기준세율. 그거 빼. 그럼 옛날 반쪽만 내라. 뭐? 등록세, 등기만 하는 거. 그래서 환매등기 나왔죠. 환매등기는 매도자, 매수자 간의 소유권이 왔다 갔다 한 건 진짜 매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소유권 취득이 아니니까 그냥 등기만 하라 이거죠. 예? 왜 등기만 해요? 여기 보세요. 내가 지금 부동산을 여러분한테 팔아요. 10억에. 그리고 약속에 계약을 해. 뭐라고? 내가 5년 안에 다시 살 거야. 그러니까 당신들은 그거 다른 사람한테 팔면 안 돼. 그냥 사용수익만 하다가 나한테만 팔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은 취득했어도 자기 앞으로 등기는 해도 다른 사람한테 팔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이 아니에요. 취득세 내지 마. 그냥 왔다 갔다 둘 뭐만 등기만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다음 무덤하면 뭐야? 묘지. 묘지를 취득했다는 얘기는 땅의 지목이 묘지야. 그죠?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있죠. 묘지. 묘지는 땅이잖아요. 토지. 토지 취득했으니까 취득세 2% 돼.
근데 등기는 비과세야. 묘지에 대한 등기는 소유권 등기 뭐라고요? 비과세. 그래서 취득세만 내라. 이건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1000분의 얼마? 22%만 내라. 등기 안 하니까. 다음 공유물 분할 그랬죠. 읽어볼 필요 없어요. 공동으로 등기했던 걸 나누는 건 새로운 취득이 아니에요. 등기만 하라. 맞습니다. 맞고, 다음 민법 규정에 뭐라고 그랬어요? 재산 분할. 민법 하면 두 가지예요. 뭐 이혼했거나 뭐 재산 분할이죠. 그래서 재산 분할로 취득은 내 거, 내 앞으로 가져온 거니까 진짜 취득이 아니야. 옛날 취득세 내지 마. 그럼 등기만 하라. 그래서 옛날 취득세 내지 마. 표준세율에서 2% 빼라. 맞죠? 예. 법인합병. 회사와 회사가 합쳐요. 그럼 없어지는 회사 부동산은 남아있는 회사 앞으로 소유권 등기하죠? 예. 그래서 이거 취득 아니니까 등기만 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2번. 여러분, 특례세율은 지금과 같이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2% 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몇 프로만 내는 거? 2%만 내는 거 있죠. 2%만 내는 건 뭐죠? 이건 옛날에 취득세하고 옛날에 뭐 등록세가 있을 때 등기 안 해. 소유권 등기 안 하니까 옛날 뭐만 내라? 취득세만 내라 이거죠. 그게 어떤 건데? 건축물 뭐? 개수, 가격 증가. 기존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엘리베이터 설치했어요. 그러면 가격이 비싸졌죠. 소유권 등기하는 거 아니야. 내 거니까 내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했으니까 소유권 변동이 등기 안 해. 그러니까 2%만 내라. 또 지목 변경 그랬죠. 내 땅에 가지고 있던 거 지목을 변경해서 가격이 증가됐어요. 전답을 뭘로? 대지로. 아니면 임야를 전답으로 바꿨죠. 내 땅이야. 바꿔서 공사만 한 거지 내가 소유권 이전하는 거 아니야. 등기 안 해. 이런 거는. 그러니까 취득세 2%만 내라. 그리고 종류 변경이 뭐예요? 가격 증가. 돛담배 선박을 가지고 선박 차량 등의 구조를 뜯어 고치는 걸 종류 변경. 내 선박에 돛담배를 없애버리고 돛을 없애버리고 엔진으로 교체했어요. 그럼 내 선박이니까 소유권 이전 안 하잖아요. 그냥 취득세만 내면 되는 거지. 그리고 무슨 주주? 과점주주.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50% 초과했으면 취득세만 내는 거지 회사 부동산을 자기 앞으로 등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다 추가로 가는 게 아까 뭐 묘지 있죠? 묘지. 또 뭐 1년을 보호하는 거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있죠? 이런 것들은 등기 안 하니까 취득세만 2% 내라.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자, 다음. 이번에는 6번으로 갑니다. 취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여러분 기본적으로 취득세는 신고납부 기간이 언제까지냐? 자, 취득세는 60일 이내 신고납부예요. 60일 이내 기본이. 상속증여 빼고 상속증여만 빼고는 전부 다 며칠? 60일. 그러면 상속은 상속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증여는 증여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3개월. 그러면 1번 60일 이내 신고납부 맞죠? 상속으로 이거 무신고 갈 수 있는 거 실제로도 시험에서 그렇게 많이 물어봤어요. 상속개시일로부터 틀렸잖아. 상속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이요. 상속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여러분 상속개시일하면 날짜가요 복잡해. 왜? 실제로 사망한 날이 있는데 법에서는 실제로 사망한 날을 뭐? 사망 확인서에 의해서 날짜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날짜가 하루 이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아니 분명히 우리 이거 고인이 돌아가실 때 뭐 했어요? 임종을 지켰어요.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 지금 10시, 11시에 딱 사망했어. 그럼 11시에 오늘 사망했잖아요. 그런데 부검을 하거나 또 그러면 의사가 사망 확인서를 발급하거든요. 그럼 시간에 오차가 있을 수도 있고 날짜가 오차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속은 상속 개시일에 취득한 걸로 보지만 신고납부는 그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뒀으면 9개월이에요. 예, 그래서 틀렸다. 다음. 취득한 후에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됐어요. 그러면 등기 또 하는 거 아니에요. 중과세 대상이 됐으면 취득세 내고 등기했죠. 그러니까 등기 또 하는 거 아니니까 취득세만 추가로 내면 돼. 추가로.
며칠? 60일. 60일 이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 빼고 신고하고 납부를 하라. 신고 납부니까 뭐가 없어야 돼? 가산세가 없어야 신고 납부죠? 맞습니다. 다음,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 여러분, 조정지역에 주택 취득하면 조2 8%. 그죠?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데 조정지역에 또 하나 취득해서 2개면 8%예요. 투기니까. 근데 일시적은 뭐예요? 이사 가려고 산 거죠? 일시적 2주택이에요. 이렇게 뭐를 하면 신고하면 본인이 신고하면 아, 이사 가려고 샀구나. 그건 투기가 아니에요. 할증하지 않아요. 그래서 1에서 몇 프로? 3% 이렇게 가. 1에서 몇 프로? 3%. 6억 이하는 1%, 9억 초과는 3%. 이렇게 1에서 3% 세 부담을 줄여줘요. 그러면 일시적 2주택이라고 신고했다는 얘기는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옛날 거 팔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그러면 몇 년 안에 3년 안에 종전주택을 뭐 팔아야 돼요. 그런데 처분하지 못했어. 위반했죠. 위반했잖아. 약속을 위반 못 팔았으니까. 그럼 2주택이야. 그때는 어떻게 해요? 8%를 계산해서 이미 요거 1에서 3% 낸 거 있으면 그거 뭐하고 빼고 나머지 추가로 내라. 그때 가산세가 붙어. 법을 위반했으니까 가산세 붙어서 가산세가 붙으면은요 신고 납부가 아니에요. 고지서에 의해서 내는 거 보니까 보통 징수 방법 맞죠? 여러분 취득하고 나서 뭐가 되면 중과세 대상이 된 것은 등기 또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법을 위반한 게 아니야. 세금만 추가로 내면 돼. 근데 이건 얘는 법을 위반한 거야. 3년 안에 팔게요. 그리고 신고해놓고 못 팔았잖아요. 법을 위반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산세가 붙어서 고지서 발부. 다음, 재산권 그 밖에 권리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기 등록 관청에 등기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날짜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취득세. 아니 기본이 취득세는 며칠 이내 신고 납부 60일, 상속은 6개월, 증여는 3개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60일이죠. 근데 이건 날짜가 없네. 이 얘기예요. 왜 날짜가 없어?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신고 납부하면 되죠. 근데 60일이 안 지나서 이쯤에서 뭐를 하려면 등기하려면 안 지났죠. 60일. 그럼 언제든 뭐 하려면 등기하려면 등기하기 전까지만 세금 내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등기소 등록관청에 등기 서류를 뭐 하는 날? 접수하는 날까지만 신고하고 납부를 하면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거 평범하게 가면서 틀린 거 2번이에요. 그죠? 상속 개시일이 아니라 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이다.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9개월. 예. 다음 7번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의리 전세권 설정 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자, 부동산 소유자는 임대인 갑이죠. 전세 계약자는 누구예요? 을. 그럼 이 전세권 설정 등기는 누가 하는 거야? 전세권자가 누구야? 을이잖아요. 세입자. 을이 하는 거죠. 그럼 을이 세금 내는 거예요. 그런데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 등기 과세표준은 전세금액이야. 전세금액 틀렸죠? 6억이 아니라 얼마? 3억. 63빌딩에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 63빌딩 가격으로 세금 내? 아니잖아. 전세금액. 전세금액. 등록면허세 세율은 소유권 말고는 소유권 이외의 등기,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전부 다 1000분의 얼마? 2. 1000분의 2. 소유권 말고는 1000분의 2. 그리고 등록면허세 납부할 세액은 6,000원이다. 틀렸죠? 3억에 1000분의 얼마? 2, 0.2니까 60만원 나와요. 60만원. 그래서 틀렸다. 등록면허세는 누가 세금 내야 돼? 등기권리증에 기재되는 사람이 누구죠? 을이죠. 전세권 설정 등기하는 누구? 을. 맞아요. 그럼 납세지. 납세지는 어디 가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 부동산 소재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부동산 중심 물세니까 물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죠. 납세지. 그래서 주소지 나올 수가 없어요. 예.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재지. 자, 이렇게 해서 틀린 건, 올바른 건 몇 번? 4번 됩니다. 요거를 전세권으로 했는데 이걸 임차권으로 바꿔서 물어볼 수도 있어. 똑같이 그 임차권. 여기서 차이 나는 건 임차권은 과세 표준이 뭐냐? 월 임대차 금액. 차임 있죠? 월세 100만 원씩 했다. 그게 100만 원이 과세 표준이에요. 보증금이 아니라. 전세는 전세 보증금이지만 임차권은 월 임대료 100만 원씩 주기로 했다. 그럼 100만 원.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자, 다음 8번. 다음은 재산세 과세 대상 중 재산세 과세 대상에서는 두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택에 대해서 물어보던가 아니면 토지 있죠. 토지는 비사업용을 뭐라 그래요? 종합합산 토지. 사업에 이용하는 토지는 별도합산. 따로따로 구분해서 세금 많이 아니면 적게 부과해야 되니까 다른 거랑 합치면 안 돼. 분리과세. 이렇게 세 가지. 그죠? 그럼 주택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이란 세대원 전부 이거 가지고 물어보진 않고 여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까지 합친 게 주택이죠. 이때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 주택은 뭐한다? 제외. 포함한다. 그러면 이건 틀렸잖아. 주택은 뭐한다? 제외. 여기 보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이런 거는 여기 보세요.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그냥 건축물 토지라고 안 하고 그냥 합쳐서 뭐라고 불러? 주택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건축물이지만 건축물로 과세 안 하고 이건 토지지만 토지로 과세 안 하고 합쳐서 그냥 뭘로 과세한다? 주택. 그러니까 토지와 건축물에서 뭐는 빼라. 주택은 제외. 따로 과세하니까 그 얘기입니다. 주택의 건물이나 주택에 딸려있는 토지는 건축물이라고 안 하고 토지라고 안 하고 합쳐서 뭘로? 주택. 이겁니다. 다음. 한구의 건물하면 구분 등기 안 되는 건물 상가주택, 겸용주택이죠. 상가와 주택 같이 사용하는 거 많이 있어요. 외모상으로 보면 잘 구분이 안 돼. 건축물 관리 대장을 봐야 돼. 거기에 건축물 관리 대장에는요 4층짜리 건물이든 5층짜리, 예를 들어 4층짜리라면 등기부가 딱 하나야. 구분 등기가 안 돼, 층별로. 그래서 1, 2층은 근린생활 이렇게 됐어요. 건축물 관리 대장의 용도가 3, 4층은 주택 이렇게 돼 있지. 그런데 밖에서 볼 때는 그게 주택인지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건물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100분의 얼마? 50 이상이면 전부 다 뭘로 봐? 주택으로 보고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 상가보다는 주택이 세금 부담이 적어요. 왜 적어야 돼? 주택은 돈 버는 거 아니니까,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 그래서 전부 주택으로 본다. 맞아요. 그럼 여기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된 토지. 이때 그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바닥 면적의 몇 배, 최고 10배까지를 주택으로 본다. 맞아요? 예. 다음. 한 동의 건물 그랬죠. 이건 집합 건물, 동자 붙는 건 아파트, 상가, 이게 동자 붙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는 건물 전체가 101동 그런 건물 하나죠. 건물 하나인데 층별로 세대별로 쪼개서 다 등기되잖아. 그런 건물이 한 동의 건물이에요. 근데 한 동의 건물을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한다 그러면 주상복합 건물, 밑에는 상가로 등기되어 있고 위에는 뭘로? 주택으로 따로따로 등기됐죠. 그럼 면적 계산할 필요가 없어. 구분됐으니까. 그래서 뭘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맞죠? 주상복합 건물은 밑에는 상가고 위에는 주택이다. 다가구 주택은요, 재산세에서 전체를 주택 몇 개로 보면, 하나로 보면 재산세 피박 써요. 왜? 주택은 주택 가격에 따라서 1000분의 1부터 1000분의 4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해요. 주택이 수백만 가지가 있는데 그 수백만 가지를 세율을 따로따로 정할 수 없으니까 얼마서부터 6천만 원 이하는 1000분의 1, 6천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이하, 3억 초과 이렇게 4단계로 금액에 따라서 누진세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가구 주택 3층짜리를 전체 주택 몇 개로 보면 하나로 보면 과세 표준 금액이 크죠. 하나로 보니까. 그러면 누진세니까 세금이 많이 나와. 잘라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다가구 주택은 잘라서 계산한다. 한 가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봐라. 그죠? 한 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한 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부속된 토지도 그것대로 n분의 1로 나눠야 되겠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1번. 이거를 무심코 지나가 버리면, 이걸 맞는다고 생각하면 이거 전부 다 혼동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틀린 분은 이거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 요거 정리하면 돼요. 뭐? 예? 주택에 딸려있는 건물하고 토지는 합쳐서 주택이죠. 그래서 토지와 건축물에서 뭐는 빼라. 주택은 따로 빼라. 그거. 예. 다음. 요번에는 9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 이렇게 토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토지는 사용하는 용도, 6월 1일 토지는 어디에 사용하느냐.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요. 그런데 좁은 땅인데 토지는 공산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 소유 토지를 인정해줘요. 사유재산. 근데 개인이 소유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죠. 법에 규제를 해놨어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생산성에 이용하고 있는 건 별도 합산, 비사업용 비효율적인 건 투기니까 어디로? 종합합산. 이해가세요? 그리고 특별히 사업하더라도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거, 생산성에 이용하는 거, 뭐 농업, 농사 짓는 거, 축산업하고 있죠. 목장, 용지, 그리고 공장 있죠. 있어도 되는 거, 군지역이나 주거지역, 저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이런 데 공장 있으면 세금 부담을 줄여줘요. 분리과세. 사치성은 높게 가야죠. 분리과세. 자, 1번 과세 기준일 현재 도시지역 어디? 안. 도시지역 안에는요, 개발 제한구역도 있고 녹지지역도 있고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 그래. 그럼 도시지역 안에서는 농사지을 장소가 딱 2군데야. 개발 제한구역하고 녹지지역에 있을 때만 투기가 아니에요. 세금 부담을 줄여줘요. 목장용지도 똑같아요. 근데 그런 표시 없이 그냥 무슨 지역? 도시지역에서 농사 짓고 있대. 그럼 주거지역에서 농사 짓는 것도 봐줘야 돼? 그건 투기죠. 그러니까 있을 지역에 있어야 돼. 어디 개발 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이라고 있으면 분리과세가 맞아요. 근데 여기는 용도지역 표시가 없이 분리과세. 그러니까 틀렸죠. 예, 그래서 틀렸다. 이거는 어디로 간다? 예, 개발 제한구역 녹지지역에 한해서만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거예요. 용도지역이 빠졌어요. 다음 2번. 개인이 축산업을 하던 법인이 축산업을 하던 똑같대. 도시지역 어디? 안에는 1번하고 똑같대요. 농지나 목장용지는 있어도 되는 지역이 개발 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에 있으면 투기가 아니니까 분리과세죠. 그런데 농지는 면적 제한이 없지만 목장용지는 면적 기준이 있어요. 축산법에 정해놓은 허가 기준이 있죠. 그래서 목장용지는 기준 면적까지만 분리과세입니다. 근데 여기는 면적에 관계없이 여기서 틀렸다. 그죠? 예. 그래서 틀렸어요. 일정 면적까지만 분리과세. 다음, 특별시 광역시 지역 안에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여러분,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은 공장이 있어도 되는 지역이죠. 그런 지역에 있으면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생산성이니까. 그런데 그런 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거지역이나 예? 상업지역이나 무슨 지역? 녹지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지역에 있는 건 농지가 공장이 있을 장소가 아니에요. 그건 비효율적 비사업용. 어디로 가? 종합합산. 맞죠? 종합합산.
근데 뭐라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종합합산이 아니라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있으면 분리과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녹지지역은 있을 장소가 아니에요. 근데 투기는 아니에요. 왜? 공장은 사업하는 거죠. 생산성. 다만 있을 지역이 아니니까 다른 사업하고 합쳐라. 별도합산 갑니다. 별도합산. 그러니까 공장은 있을 지역에 있으면 분리과세, 입지 조건이 안 맞는 지역에 있으면 사업하는 거니까 그냥 혜택을 안 줘. 별도합산. 다음, 과세 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 멸실되고, 자, 몇 개월? 6개월 지났으면 나대지야. 6개월이 안 지났으면 건물이 없어도 있는 걸로 보고 별도합산이에요. 그래서 멸실된 건 종합합산이냐 별도합산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6개월 지난 건 비사업용, 나대지와 똑같이 종합합산, 6개월이 안 지났으면 별도합산. 그런데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별도합산 맞습니다. 다음 5번, 과세 기준일 현재 염전으로 실제사용, 염전 사업하는 거죠. 사업인데 이건 공익사업으로 봅니다. 소금은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소금은 단합해서 가격을 폭락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건 국가가 가격을 통제하는 대신에 사업이라도 공익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세금 부담을 줄여줘요. 분리과세 가서 1000분의 얼마 2로 갑니다. 별도합산이 아니라 뭐 분리과세로 간다. 염전사업 또는 고속버스 터미널 있죠. 여객, 자동차, 물류터미널 이런 거는 공익사업이에요. 그래서 분리과세로 간다. 사업이라도 별도합산이 아니라 분리과세. 이렇게 해서 올바른 건 몇 번? 4번이 됩니다. 다음 10번, 재산세 납세 의무자 필수예요. 재산세 납세 의무자. 자,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자, 1번 2025년 6월 1일 날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매매 잔금 지급하고 소유권 등기한 경우 사실상 소유자인 매도자가 아니라 누구? 매수자. 틀렸죠? 예, 매수자가 납세 의무자다. 다음 2번, 신탁법에 수탁자 명의로 등기됐어도 누가? 수탁자가 아니라 누구? 위탁자. 그래서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고,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공부상 소유자가요 행방불명됐어요. 그럴 때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다 또는 소송 중에 있다. 그럴 때는 공부상이 아니라 사실 사용자죠. 사용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다음,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염부로 계약을 체결하고 무상으로 사용권을 부여받았으면 국가가 소유하고 있어도 공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매수계약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맞아요. 재산세 과세 대상 공동소유 재산은 지분권자죠. 연장자가 아니라 지분권자, 자기 뭐만큼, 지분만큼,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틀렸다. 공유자 중 연장자가 아니라 누구? 지분권자. 그러면 자기 뭐만큼, 지분만큼만 납세 의무를 진다. 이해가세요? 여기까지. 잠시만 쉬었다 갈까요?